매일 새벽 6시 아파트 계단을 거꾸로 오르는 82세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웃들은 위험하다며 말렸지만 할머니는 10년째 이 기묘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놀랍게도 병원 검사 결과 82세 할머니의 무릎 나이는 50대로 밝혀져 의사들마저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도대체 왜 앞으로 걷기도 힘든 나이에 위험하게 뒤로 걷는 걸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인체의 신비, 그리고 회춘의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재활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뒤로 걷는 후방 보행이 대퇴 사두근을 강화하고 무릎 충격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은 단순한 건강정보 소개가 아닙니다. 당신의 무릎 시계를 20년 되돌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준비 운동부터 실전 테크닉, 그리고 관절을 살리는 식단까지 지금부터 20분 동안 펼쳐질 무릎 건강 특강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재활정보 박사 이철수입니다. 저는 어렵고 복잡한 의학 논문과 재활 운동 정보들을 정리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바로 실천할 수 있게 설명해드리고 있어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무릎 안부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실 때 어떠셨나요? 아이고, 소리가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새어나오진 않으셨나요? 화장실에 앉았다 일어날 때 벽이나 세면대를 짚지 않으면 불안하지는 않으신가요? 계단을 만날 때마다 저기를 또 어떻게 내려가나 하고 한숨부터 나오진 않으십니까? 어제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70세 김영희 님께서 제게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박사님, 마음은 아직 청춘인데 무릎이 말을 안 듣습니다. 병원에서는 살을 빼고 운동을 하라는데 걷기만 해도 무릎이 시큰거려서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꾸로 걸으면 무릎에 좋다는 게 정말인가요? 혹시 더 다치지는 않을까 무섭습니다. 이 글을 읽는데 가슴이 참 먹먹했습니다. 아마 김영희님뿐만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많은 분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꽃구경도 가고 싶고 손주들 번쩍 안아주고도 싶은데 이 야속한 무릎 통증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그 마음.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물론 사람마다 무릎 상태가 다르고 통증의 원인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정보는 참고용으로 들으셔야 하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가까운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하셔야 한다는 점 먼저 꼭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주제인 거꾸로 걷기, 이건 정말 주목하셔야 합니다.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재활보약은 드뭅니다. 도대체 왜 앞으로 걷는 것보다 뒤로 걷는 게 무릎에 더 좋은지 그 기묘하고도 놀라운 과학적 이유를 아주 쉬운 비유로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무릎의 브레이크를 고치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리를 자동차라고 생각해 봅시다. 평지를 달릴 때는 엑셀만 밟으면 되지만 내리막길을 가거나 멈춰야 할 때는 반드시 브레이크가 필요하죠. 무릎 관절에서 그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허벅지 앞쪽 근육, 전문 용어로는 대퇴사두근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빠지는 근육이 바로 이 허벅지 앞쪽 근육입니다. 브레이크 패드가 닳아버린 자동차와 같은 거죠. 그러니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덜컹거리고 시큰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뒤로 걸을 때는 어떻습니까? 넘어지지 않으려고 다리에 힘을 딱 주고 버티면서 발을 딛게 되죠. 그때 바로 브레이크 근육이 작동하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는 신장성 수축이라고 하는데 근육이 길어지면서 버티는 힘을 말합니다. 평소에 안 쓰던 이 근육들이 주인이 웬일이지? 하면서 비상 걸린 듯 일을 시작하고 그 덕분에 헐거워진 무릎 관절을 단단하게 잡아주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릎에 가해지는 망치질을 멈추는 효과입니다. 표현이 좀 무섭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앞으로 걸을 때 특히 터벅터벅 걷는 분들은 발 뒤꿈치가 땅에 닿을 때마다 체중의 3배에 달하는 충격이 발목을 타고 무릎으로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망치로 무릎을 쿵 때리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거꾸로 걸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뒤가 안 보이니까 겁이 나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조심조심 걷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발가락 끝, 즉 앞꿈치가 먼저 땅에 닿고 그 다음에 발바닥이 부드럽게 닿습니다. 망치가 아니라 마치 고양이가 살금살금 걷는 것처럼 혹은 깃털이 살포시 내려앉는 것처럼 충격 없이 착지하게 되는 거죠. 실제 재활의학 연구 결과를 보면요. 거꾸로 걸을 때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앞으로 걸을 때보다 무려 60%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무릎이 아픈 분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죠. 세 번째 이유는 다이어트 효과가 30% 더 높다는 겁니다. 무릎이 아프면 병원에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죠? 네, 바로 살 빼세요. 입니다. 체중이 1kg 늘어나면 무릎이 받는 하중은 3kg에서 5kg까지 늘어납니다. 반대로 말하면 1kg만 빼도 무릎은 5kg이나 가벼워지는 거죠. 그런데 무릎이 아픈데 어떻게 뛰어서 살을 뺍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거꾸로 걷기가 좋습니다. 같은 속도로 걸었을 때 앞으로 걷는 것보다 뒤로 걷는 것이 칼로리 소모량이 30%에서 40%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익숙하지 않은 동작이라서 우리 몸이 에너지를 더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무릎 충격은 줄이면서 살은 더 잘 빠지는 운동. 그야말로 일석이조 아닙니까? 네 번째 이유는 뇌가 젊어지는 보너스입니다. 거꾸로 걷기는 다리만 쓰는 게 아닙니다. 뇌를 엄청나게 씁니다. 우리는 눈이 앞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가는 건 아무 생각 없이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뒤로 갈 때는 어떻습니까? 넘어지면 안 되는데 뒤에 뭐가 없나? 팔을 어디다 둬야 하지? 우리 뇌가 끊임없이 긴장하고 공간을 계산하고 균형을 잡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뇌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론은 충분히 들으셨죠? 이제 실전입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바로 뒤로 걸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에요. 예열이 필요합니다. 특히 60대가 넘어가면 발목과 종아리가 굳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준비 없이 뒤로 걷다가 발목을 삐끗하기 십상입니다. 제가 거꾸로 걷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3분 준비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앉아 계시다면 앉은 채로 따라 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발목 돌리기입니다. 다리를 살짝 뻗고 발끝으로 큰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세요. 안쪽으로 10번, 바깥쪽으로 10번, 천천히 아주 크게 돌려주세요. 뒤로 걸을 때는 발목의 유연성이 생명입니다. 발목이 부드러워야 발가락부터 사뿐히 디딜 수 있거든요. 다음은 종아리 늘리기입니다. 벽을 보고 서서 손으로 벽을 짚으세요. 그리고 한쪽 발을 뒤로 쭉 뻗어서 뒤꿈치를 바닥에 꾹 눌러주세요. 종아리가 쫙 당기는 느낌이 드시죠? 그 상태로 10초간 유지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종아리 근육이 풀려야 무릎 뒤쪽 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몸이 좀 풀리셨나요?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해보는 게 낫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그 자리에서 저와 함께 딱 3분만 거꾸로 걷기 자세를 잡아보겠습니다.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힘드신 분들은 앉아서 다리 동작만 머릿속으로 따라해 보세요. 준비되셨나요? 자, 첫 번째 단계. 안전벨트 매기입니다. 거실 벽이나 식탁, 의자 등받이를 한 손으로 잡으세요. 절대로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잡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묘기를 부리는 게 아니라 재활을 하는 거니까요. 손을 딱 짚으세요. 두 번째 단계. 자세 정렬입니다. 시선은 정면을 보시되 턱을 살짝 당기세요. 땅을 보지 마세요. 그리고 배에 힘을 주세요. 배꼽을 등 쪽으로 쑥 당긴다는 느낌으로요. 마치 정수리 위에서 누가 실로 나를 팽팽하게 당기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허리가 펴지죠? 그 자세가 기본입니다. 세 번째 단계. 발 딛기 연습입니다. 이제 한 발을 뒤로 천천히 뻗어 보세요. 이때 뒤꿈치가 아닙니다. 발가락 앞쪽, 발볼이 먼저 닿아야 합니다. 콩 하고 찍으셨나요? 그 다음 발바닥 전체를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반대발도 똑같이 해봅니다. 발가락 콩, 발바닥 전체, 발가락 콩, 발바닥 전체. 리듬을 타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느낌이 오시나요? 허벅지 앞쪽에 약간 뻐근한 힘이 들어간다면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그 느낌이 무릎을 지키는 힘입니다. 자, 이제 다시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주세요. 방금 해보신 그 동작을 가지고 제가 4주 완성 프로그램을 짜왔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요. 메모지가 있다면 적으셔도 좋고 아니면 이 부분을 캡처해 두셨다가 매일 보면서 따라하세요. 박순자 할머니도 처음부터 15층을 오르신 게 아닙니다. 다 단계가 있습니다. 1주차의 목표는 감각 익히기입니다. 욕심내지 마세요. 하루에 딱 5분입니다. TV 보실 때 광고 나오죠? 그 시간만이라도 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벽을 짚고 거실 끝에서 끝까지 왔다 갔다 하세요. 속도는 거북이처럼 느리게. 나는 지금 걷는 게 아니라 잠자고 있던 내 허벅지 근육을 깨우는 중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2주 차의 목표는 병에서 독립하기입니다.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시간을 10분으로 늘려봅니다. 벽을 짚고 있던 손을 살짝 떼보세요. 하지만 손은 언제든 벽을 잡을 수 있도록 벽 근처에 두셔야 합니다. 5cm 거리만 유지하세요. 이때부터 우리 몸의 균형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3주 차의 목표는 보폭 넓히기입니다. 시간은 15분에서 20분으로 늘리고 보폭을 평소보다 주먹 하나만큼 더 넓게 뻗어보세요. 다리를 뒤로 쭉 뻗을 때 허벅지 앞쪽이 쫙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시기가 되면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덜 시큰거리는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오실 겁니다. 마지막 4주 차의 목표는 경사 도전하기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미 무릎 나이는 5년 이상 젊어지신 겁니다. 아주 완만한 오르막길을 뒤로 걸어 올라가는 건데요. 평지보다 근육 사용량이 2배 이상 늘어납니다. 단,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내리막길을 뒤로 내려가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무릎 다 망가집니다. 오르막만 뒤로 가시고 내려올 땐 앞으로 편하게 내려오세요. 그런데 박사님, 저는 궁금한 게 더 있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댓글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그리고 오해하기 쉬운 부분 3가지를 제가 미리 뽑아왔습니다. 속 시원하게 대답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해도 되나요? 정말 많이 물어보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증이 심하지 않다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걷는 자세가 구부정한 분들이 많은데 뒤로 걸으면 우리 몸은 균형을 잡기 위해 저절로 허리를 펴게 됩니다. 척추 기립근이 꼿꼿하게 서게 되죠. 하지만 급성 디스크 환자분이나 통증이 너무 심해서 다리가 저린 분들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꼭 전문의와 상의 후 아주 짧게 시작하세요. 두 번째 질문, 어떤 신발을 신어야 하나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집안에서 하실 때는 맨발이나 미끄럼 방지 양말이 가장 좋습니다. 발바닥 감각을 깨워야 하니까요. 하지만 밖이나 헬스장에서 하실 때는요, 쿠션이 너무 두꺼워서 폭신거리는 신발보다는 바닥이 평평하고 단단한 운동화가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땅을 제대로 딛고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절대 슬리퍼는 안 됩니다. 뒤로 걷다가 벗겨지면 바로 넘어집니다. 발을 꽉 잡아주는 운동화를 신으세요. 세 번째 질문, 언제 하는 게 제일 좋나요? 저는 저녁 식사 후를 추천합니다. 저녁 드시고 소파에 누우면 뭐 합니까? 뱃살만 나오죠. 그때 TV 켜놓고 거실을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다. 혈당도 잡고 무릎도 잡고 일석이조죠. 단, 잠들기 직전에 너무 격하게 하시면 잠이 달아날 수 있으니 주무시기 2시간 전에는 끝내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남았습니다. 운동만 한다고 근육이 생길까요? 아닙니다. 재료를 넣어줘야 집을 짓죠. 바로 먹는 것입니다. 2가지만 기억하세요. 단백질과 물입니다. 먼저 단백질입니다. 박사님, 저는 고기 소화가 안 돼서 못 먹어요.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비싼 단백질 파우더? 굳이 안 드셔도 됩니다. 우리 주변에 싸고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추천하는 거꾸로 걷기 후 최고의 간식은 바로 삶은 달걀과 두유입니다. 가장 구하기 쉽고 소화도 잘 되는 최고의 단백질 조합이죠.
특히 달걀인자에는 근육 생성에 필수적인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운동 끝나고 30분 안에 드시는 게 골든타임입니다. 달걀 2개, 두유 1잔. 이것만 챙겨 드셔도 운동 효과가 2배, 3배 올라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바로 물입니다. 우리 무릎 연골의 8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연골이 푸석푸석해지고 충격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마른 스펀지가 딱딱한 것과 같죠. 운동 전후로 미지근한 물 한 잔씩 꼭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연골이 촉촉하고 탱탱하게 유지됩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릎의 브레이크 이론부터 준비 운동, 실시간 실습, 4주 프로그램, 그리고 식단까지 2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건강에 진심이라는 증거겠죠. 오늘 이야기, 마지막으로 딱 3가지만 가슴에 새겨볼까요? 첫째, 거꾸로 걷기는 무릎 브레이크를 고치는 최고의 수리법이다. 둘째, 욕심내지 말고 벽을 잡고 안전하게 시작한다. 셋째, 운동 후에는 꼭 단백질과 물을 챙겨 먹어서 근육을 완성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가 드린 정보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입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관절 상태가 다릅니다. 무릎 수술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셨거나 통증이 너무 심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건강관리법입니다. 박순자 할머니처럼 82세에도 50대 무릎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비싼 약이나 특별한 기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거실에서 벽을 잡고 내디딘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10년 뒤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팡이 없이 2발로 당당하게 여행 다니실 여러분의 튼튼하고 활기찬 노후를 저 이철수 박사가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 바로 일어나서 한 걸음 시작해보세요. 오늘의 기묘한 건강 이야기 어떠셨나요? 단순히 신기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지혜가 숨어 있었죠.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 다음 영상에서도 더 신기하고 도움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무릎 때문에 고생하는 친구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소중한 무릎, 오늘부터 아껴주세요. 감사합니다.